3.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였으니 연말까지는 이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난 1월 0.25% 올라 3.5%가 된 이후 1년 가까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제자리입니다. 왜 계속 그대로일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금리 내리면 안 그래도 가계부채 심각한데 돈이 더 풀리고 가뜩이나 높은 물가까지 부채질할까 걱정인 거고요.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 그럼 지금도 불경기인데 기업들 돈줄 막히면서 성장률 더 떨어질까 걱정인 겁니다. 3.5% 기준금리 유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경제 전망에도 이런 예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또 낮춰 잡았습니다. 세 달마다 이 숫자를 조정하는데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3번 연속 전망치를 낮춘 겁니다. 1%대 성장에 그칠 올해보다 낮겠지만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내수가 더 얼어붙을 거란 예상입니다.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 모멘텀 약화로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를 소폭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2.8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뛰면 1%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 3대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는 석 달 만에 동시에 급감하며 경기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쁘면 통상 기준금리를 내려 부양에 나서지만 한국은행은 7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나아가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섣불리 부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도 있고 중장기 문제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더 될 수도 있고. 긴축 기간에 대해선 기존의 상당 기간에서 충분히 장기간으로 더 늘려 잡았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3%대를 크게 웃돌고 있는 데다 내년 전망치까지 더 오르면서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지 못한 겁니다. 금리를 내릴 경우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올해 3분기 5%대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에선 금리 인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내 기준금리가 내리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3분기 가계부채가 발표됐는데 대출 공화국이란 표현이 빈말이 아닌 수준입니다. 무려 1,875조 원, 석 달 만에 14조 3천억 원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빚이 불어났나 들여다보니 빚내서 집 산 사람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지난 석 달간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자그마치 17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른바 다중채무자도 453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빚을 내 빚을 돌려막는 이 벼랑 끝 상황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20대 남성입니다. 학자금부터 생활비 대출 등 지금까지 금융회사 4곳에서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돌려막기까지는 아니었는데 2%대는 받았었죠. 대출 받을 때 금리 자체부터가 예전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고 120만 원 정도는 매월 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좀 많이 부담됐었어요. 고금리로 이자가 불어난 데다 대출 한도까지 차버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총 8천만 원을 금융회사 7곳에서 나눠 빌린 70대 남성은 매달 버는 돈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대출이 많다니까 대출이 1분이 되니까 가건에 있어서 오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지금 힘들죠. 요즘 누구한테 라면도 못 먹을 판인데 지금 돈 200만 원 좀 더 그래야 상대가 다 200만 원 다 뺏기니까. 이렇게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453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전체 가계대출에도 반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출과 카드 신용거래 등을 모두 합한 3분기 가계신용이 1,875조 원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분기 만에 14조 원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난 데다 공적자금과 카드사 대출 등도 급증한 영향입니다. 특히 계속된 고금리 상황에서 전체 가계빚 규모가 불어나다 보니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대출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불경기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나 늘었습니다. 취업의 문턱은 높아진 데다 이자 부담은 더 커지면서 청년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대학때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이욱빈 씨. 취직만 하면 바로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대출도 더 얹혀져 있는 경우는 그거 이자 내느라 정작 학자금 대출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4,700여 명으로 4년 만에 7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갚지 못한 돈도 6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특히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른 재작년과 작년 사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2배가 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라 금리 자체는 낮지만 다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 말고도 이제 다른 생활비 대출이라든지 이제 그것들이 계속 변동 금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를 때마다 이제 부담 가는 금액이 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다른 대출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개인회생과 파산이 늘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고 집세 부담이 큰 청년들이 높은 물가의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